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237화 즉살령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 시작하자마자 천리지의 형제 혹은 선배처럼 보이는 서쪽 길잡이놈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고작 길잡이인 주제에 버일러인 시라무렌과도 싸워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맹한을 먼저 죽여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황수의 힘을 중개하는 큰 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서쪽 세력은 압카와 경쟁하는 세력인 듯한데 얘들은 서쪽을 배신하고 압카 쪽으로 붙은 듯하죠. 지금은 압카를 서쪽으로 안내할 길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역시나 곤륜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구성을 보면 덩치 큰 놈 하나, 양갈래 버섯머리 하나, 최번개같이 손에 갈고리 달린 놈 하나, 다부진 차격에 배추머리 하나가 있습니다. 체형도 체구도 각기 다른 걸로 봐선 동일한 종족은 아닌 것 같아요. 처평관은 이들을 흰산으로 보내서 일영을 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4-3개의 일영을 상대하라고 맡기는 걸 보니까 하나하나는 수인 추위급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여기서 제일 어리다고 하는 천리지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이들은 더욱 강하겠죠. 한편 처평관은 일영이 흰산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걱정합니다. 흰산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상상이라도 하듯 천리안으로 계속 흰산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하죠. 처평관은 일영이 스스로 흰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영이 자포자기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급히 길잡이들을 투입시켰다고 해요. 일영이 자포자기하는 게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일영이 흰산으로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로 뭔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말 같은데요. 만약 일영이 흰산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1. 흰산의 선택을 받지 못해 소멸하거나 2. 흰산의 힘을 받아서 흰산의 주인이 되는 것, 둘 중 하나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상황으로 흰산에게 소멸되어 버린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일영이 흰산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배객을 하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셈이 될 테니까요. 설사 그 일로 인해서 압카가 관련자들을 벌한다고 해도 반역을 막으려고 했던 상황이 참작돼서 큰 벌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 일영이 재수 좋게 흰산의 힘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현장에 있는 홍위위, 시라무렌, 처평관 자신까지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압카와 일영의 제2항마전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이번에도 많은 세력이 전쟁에 휘말려서 공멸하게 되겠죠. 사실 이건 군사가 가장 걱정하던 상황인데 대략 이런 측면에서 처평관도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흰눈썹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서는 흰눈썹의 감정 표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영이 배객을 들키는 바람에 시라무렌과 홍위위가 일영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죠. 흰눈썹의 몸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가슴을 치는데요. 군사와 처평관까지 배객을 다 알아버렸으니 일영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어 처평관이 군사가 다른 버일러들에게도 알릴 거다라고 하자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하는데요.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속 시원하게 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눈물을 찔끔찔끔 삼키면서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데요. 흰눈썹이 그동안 아린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가며 벌였던 일들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산군에게서 아랑사를 빼앗아오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준비했던 것, 산군에게 성이 다 털려서 모든 것을 잃고 몸도 두동강 난 것, 일영에게 찍혀서 발목에 착고를 차고 죄수처럼 오도가도 못하게 돼버린 것, 병상에 누워서 황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도 아린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갖고 있던 것, 옛 스승 무팽을 찾아가서 망상에 빠진 놈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나뉘어진 혼을 합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한 것, 빠르와 싸우다가 추위에 불에 호되게 당하고 스스로 다리를 잘라버린 것, 빠르로부터 아랑사를 되찾을 방법이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일영까지 끌어들인 것, 게다가 자신을 흠모하는 여인 난조에게 검은 단약을 먹여서 일영에게 갖다 바쳤고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오른팔인 황효마저 등을 돌릴 것 같죠. 그야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부하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형인 아린을 부활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눈앞에서 그 희망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걸 보는 상황인 거죠. 결국 흰눈썹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리에 쓰러집니다. 팔로 겨우 땅을 짚고 있을 뿐이었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기에 이를 악물고 눈물만 펑펑 흘리는 흰눈썹의 모습이 안쓰럽게 그려졌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즉살령이 내려진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일영이 죽어서 소멸되는 건 시간 문제고 흰눈썹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린이 영영 부활하지 못하게 됐죠. 이제 시점은 일영 쪽으로 넘어갑니다. 시라무렌과 홍위위는 일영을 척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홍위위 셋이 일영을 속박하기 위해 기를 사용하는데 일영이 버거워하는 걸 보면 이들도 상당한 강자가 틀림없습니다. 지난 화부터 홍사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홍사는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이라는 뜻이 있네요. 단순히 붉은 줄의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형 세계관에서는 일령이나 시라무렌조차 절대로 찢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주술이 담긴 도구인 듯하죠. 일령은 홍위들이 건 속박을 풀고 홍위 하나를 타격하려고 하는데 시라무렌이 황수의 길을 날려서 일령에게 적중시킵니다. 시라무렌은 일령을 수시로 타격하면서 흰산의 경계 쪽으로 몰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시라무렌은 황수의 힘이 전해지는 간격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힘 자체도 현저히 모자라다며 의아해합니다. 일령의 부하라고는 고작 시들 뿐인데 맹한이 시들에게 당할 리도 없고요. 직살령이 내려진 일령을 도울 만한 세력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한편 일령은 자신의 배객이 드러나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 역시나 추위의 왼팔 때문이었습니다. 추위의 왼팔이 담긴 흰산의 기운이 일령에게 서서히 퍼지면서 무팽의 술법을 깨버린 듯하죠. 저도 일령이 얼굴을 맞는 이 장면에서 혹시 무팽의 주술이 깨진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결국 나타났습니다. 하긴 돌아보면 일령이 처음 배객이 됐을 때도 추위와 싸우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죠. 무커의 팔을 통해서 흰산의 기운이 전이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령이 배객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사이에 홍위들이 기습적으로 일령을 다시 속박하는데요. 일령은 속박에서 빠져나오던 중에 다시 한번 황수의 힘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부상까지 입게 되죠. 등 뒤로는 들어갈 수 없는 흰산의 영역이고 아픈 홍위와 시라무렌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라무렌은 황수의 힘을 추가적으로 받더니 기를 모으면서 엄청난 공격을 준비합니다. 강철팔이 마치 바주카포처럼 전개되면서 기를 모으는데 일령도 본능적으로 이 공격은 위험하다는 걸 느끼죠. 일령은 시라무렌에게 감히 흰산 방향으로 그런 힘을 쓰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라면서 엄포를 해보는데요. 시라무렌은 이미 결심한 듯이 보였습니다. 일령을 죽이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담은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고 나중에 흰산을 해한 죄로 자신이 벌을 받더라도 지금 그것을 주저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라무렌이 이번 전투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썼던 공격을 기억하실 텐데요. 거의 그것과 흡사한 크기의 엄청난 공격을 일령에게 적중시킵니다. 예전에 보셨듯이 산을 통째로 갈아버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는데요. 당시 일령도 주위에 강화 얼음이 아니었다면 큰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몇 화 전에 일령이 뒤통수에서 맞았던 공격이 지뢰라면 이번 공격은 미사일인 듯합니다. 방어막도 없이 저걸 온몸으로 받아버린 일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라무렌의 회심의 일격이 막판에 조금 약해진 듯합니다. 시라무렌은 강의 힘을 중개하는 뱀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시라무렌이 일령을 뱀 껍질에 가둘 무렵부터 황수의 힘이 전달되는 간격이 슬슬 길어졌는데요. 역시나 그 이유는 괴력 수인 때문이었습니다. 괴력 수인이 변신 맹한을 처리하고 거대 송전탑을 강제 철거하고 있었던 거죠. 울라와 시드를 가볍게 처리했던 변신 맹한이 그냥 목이 썰린 걸로 봐서는 괴력 수인의 전투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송전탑 뱀은 엄청나게 크기는 한데 그 자체로는 공격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살아있는 송전탑이기에 방어하는 병력이 없는 이상 죽이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하긴 오늘 등장한 천리지의 형제 혹은 길잡이 선배들이 마치 이 송전탑 뱀을 잡아먹은 적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별 공격력이 없는 놈이니까 잡아먹었지 강력한 놈이었으면 그들의 전투력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화에서는 어쩌면 괴력 수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린 후드를 벗었는데 산군의 푸른 안광이 빛나고 있으면 진짜로 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력 수인도 있지만 얼음굴적 아랑사와 무케도 있고 곧 흰산으로 투입될 황유도 있고 고원으로 도망간 빠르, 황수의 힘을 맞고 뻗은 추이도 있죠. 이들이 어떻게 이번 이벤트와 엮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산군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신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일령을 산군이 구하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끔찍하다는 의견이 눈에 띄네요. 게다가 일령은 항마전 때 아린을 치려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듯 산군에게 일령은 원수나 다름없는데 시라무렌의 황수의 힘을 끊어버리면서 일령에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지금. 예전 영상에서 일령이 얼음굴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산군과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일령이 산군을 두 눈박이로 만든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요. 어떤 경위로 산군이 인간의 몸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처럼 강해질 수 있었으며 어쩌다가 과거 자신과 싸우기도 했었던 시들과 한편을 먹게 된 건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산군이 일령 사이드로 넘어가는 건 일종의 흑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많은 독자분들이 산군은 정의로운 범으로 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산군의 흑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죠. 산군이 그럴 리가 없고 더군다나 일령 따위의 부하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산군이 흑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산군에게 업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산군이지만 아랑사를 지키기 위해서 까치목골에 쳐들어온 수많은 범들을 죽였고 그의 앞길을 막아섰던 수많은 짐승들도 학살했었죠. 이 중에는 비녀단의 마전을 비롯한 수많은 새들도 있었고 녹치의 동족인 비위 2마리도 있었습니다. 산군은 인간도 꽤 죽였는데 추위의 불 때문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서너 명이 죽었고요. 산군을 향해서 화기를 겨눴던 포수 하나도 죽었습니다. 이건 산군이 직접 죽인 겁니다. 차코갑사 공개손의 부하였던 홍부도 산군에게 포를 쐈다가 거의 죽을 뻔했었죠. 흰눈썹과 산군은 서로에게 어쩌다 괴물이 되었냐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흰눈썹이 괴물이라는 건 독자분들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흰눈썹이 산군에게 학살을 일삼는 괴수놈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은 저도 허를 찔린 부분이었습니다. 산군 또한 흰눈썹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듯 했죠. 어찌 보면 흰눈썹이 아린을 부활시키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는 괴물이 된 것처럼 산군 또한 마찬가지로 흰눈썹으로부터 아랑사를 되찾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괴물이 됐던 겁니다. 산군은 늘 정의로운 캐릭터였지만 이렇게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작품의 묘사가 됐었죠. 만약 산군이 흑화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력 수인의 정체가 확실하게 누구인지, 만약 산군이라면 미련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앞으로 대체 무슨 역할을 하려고 지금 시점에 등장한 것인지 등은 함께 작품을 통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